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은입니다. 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으신가요?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는데 애초에 자존감이 낮은데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그죠? 제가 자존감을 막 높이려고 했다기보다 진짜 사소한 거에서 자존감이 좀 회복된다, 내가 나인 게 좋다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인스타를 끊으세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요즘 우울증을 보이는 젊은이들 특징이 인스타를 많이 하는 거래요. 요즘 저 친구 하나가 요즘 예쁜 애들 너무 많아, 여자애들 왜 이렇게 다 예뻐? 이런 소리를 자주 하는데 제가 이 소리 들을 때마다 야 인스타를 끊어 이러거든요. 제 주변에 투잡으로 트레이너를 하는 오빠가 있는데 어떤 꽤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그 오빠한테 PT를 받으러 오나 봐요. 근데 정말 사진이랑 실제는 다르다면서 인스타 속에서는 키도 막 170에 얼굴도 너무 예쁘신데 실제 사진을 살짝 봤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걸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꾸며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돈을 버는 것도 능력이죠. 근데 그만큼 꾸며진 세상이다 이거예요. 인스타 속에는 예쁘고 잘생기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 현실에서 보면 그런 사람은 잘 없지 않아요? 물론 실제로 있기야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인스타를 열심히 하겠죠? 길 가다가도 우와 예쁘다 하는 사람은 보기 힘든데 인스타 속에는 발에 치이게 보이는 게 예쁜 사진이니까 제가 보기에도 인스타 속에는 연예인처럼 예쁘신 분들밖에 없더라고요. 연예인보다 더 예쁜 것 같아. 얼평이라고 욕먹을 것 같기도 한데 솔직히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무의식 중에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외모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가 인스타 세상과 현실을 동일시해서 나 빼고 다 잘났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때 SNS를 열심히 할 때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잘 나온 셀카를 올리고 있는데 순간 그 자랑하고 싶은 심리 있잖아요. 사진 뭐 하나 잘 나오면 나 예쁘지? 어디 근사한 데 가면 나 좋겠지? 친구들이 뭐 파티나 이벤트 같은 거 해주면 난 친구들도 짱이다? 뭐 비싼 거 하나 사면 부럽지? 부럽지? 하는 이 심리, 나의 심리가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생각이 든 이후로 바로 계정을 없애고, 이게 또 어플이 폰에 남아있으면 심심할 때 로그인을 해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플도 지워버리고 한 7년 정도 됐는데 저는 SNS를 안 하게 된 계기가 저 자신에 있었지만 이게 자존감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남들 거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외모 비교, 인생 비교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없애고 나니까 일단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것 같고,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죠? 그거 의미 없이 들여다보고 있을 시간에 다른 거에 시간 쓸 수 있고, 하다못해 그 시간에 인터넷 쇼핑을 한다거나 평소에 뭐 어디 가보고 싶었던 곳,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자기 개발이라고 하기엔 어려워도 어쨌든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거니까 인스타 들여다보고 있는 것보단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그 예쁘신 분들은 인스타를 키우는 게 주로 수입이랑 연결되는 분들이 많아요. 인플루언서로서 어떤 활동 영역을 넓히고 홍보를 하고 그 대가를 받고 이렇게 인스타가 돈벌이가 되는 분들은 하면 너무 좋죠. 그리고 나는 남들 사는 모습, 자랑하는 모습 보는 거 너무 재밌다, 좋다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인스타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우울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 라고 하시면 그냥 끊으시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운동이랑 담 쌓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운이 좋게도 살이 막 찌는 체질은 아니어서 운동 왜 해? 나 운동 필요 없어 이러고 다녔는데, 어떤 계기로 운동을 시작하고 몸이랑 체력이 달라지는 걸 느끼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자존감도 올라가더라고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날 할당량을 끝냈을 때 그 성취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 나는 오늘도 귀찮음을 이겨내고 이걸 했어, 나 대견하다, 짱이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그리고 힘든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 엔돌핀이 돌면서 이 엔돌핀이 실제로 우리를 기분 좋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든대요. 처음부터 막 각 잡고 PT, 필라테스 배우러 다니지 말고 집에서 소소하게 시작해보세요. 우리 퇴근하고 오면 한 7시 정도고, 밥 먹고 조금 쉰다고 해도 8시, 9시, 12시에 잔다고 하면 그래도 3시간이나 남는데 뭐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실천하기가 어렵긴 하죠. 저도 평일에는 운동을 잘 안 하게 돼서 요즘에는 그 대책으로 집까지 걸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15층인데 처음에는 5층만 와도 헥헥거리고 그랬거든요. 며칠 올라오다 보면 금방 안 쉬고 올라올 수 있게 돼요. 이런 데서 변화를 느끼고 뿌듯해지고 자존감 올리는 거죠. 세 번째는 언어를 배우세요. 그게 영어든 중국어든 불어든 내 인생에 제2외국어 쓸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해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었는데 어느 날 해외 지점에서 감사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분들을 담당할 mem버가 몇 명 필요했는데 그 명단을 보니까 제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일할 때 영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제 상사분이 저를 넣어놨나 봐요. 그 감사가 까탈스럽다고 소문이 나서 다들 좀 걱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웃으면서 너무 기분 좋게 감사를 마치고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게 끝나고 회사 사람들이 수고했다, 잘했다, 멋있다 칭찬해주는데 뭔가 인정받은 것 같고, 과거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놓은 내 자신이 막 좋아지고 나 진짜 해놓길 잘했다, 다른 언어도 공부해볼까? 이런 동기부여도 되고 자존감이 올라갔던 순간이었어요. 또 진짜 사소하지만 자격증 땄던 것도 전 자존감 올라갔었는데, 제가 항공사 쪽으로만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필요했던 자격증이 토익?
토익 스피킹, 또 다른 언어 자격증 이런 것들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외항사는 외국인 면접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안 보긴 해요. 그래서 취업 기본 스펙이라는 커말, 한국사 이런 자격증이 없었어요. 근데 카타르에서 한국 들어와서 공백기였을 때 그래, 나도 남들 다 하는 거 한번 해보자 해서 커말이랑 한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커말 얘기만 들었을 때는 컴퓨터 활용? 컴퓨터 쓰고 산 사람은 개나 소나 다 따는 거 아니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실기에서 몇 번을 떨어졌지 뭐예요? 결국 커마를 따면서 이제 사무직에서는 엑셀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저한테 엑셀 넘겨준다고 할 때마다 함수? 막 덜덜 겁부터 나고 잘 모른다 하고 창피하고, 왜냐면 엑셀 취업 준비생이라면 다 잘하니까. 저는 대학교 다닐 때도 어도비 프로그램만 주고 장창 썼지 엑셀은 진짜 쓸 일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는 엑셀 파일 넘겨주실 때 겁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막 수식을 쓰고 있네? 이거 좀 자존감 올라갈 만하지 않아요? 한국사 같은 경우도 저는 역사에 흥미가 별로 없던 편이라 수능도 지리, 사회문화 이런 거 선택해서 보고 사실 역사 시간에 잤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잘 몰랐거든요. 한국사 따면서 그 큰별 선생님 인강 듣고 잘 이해 안 가는 부분 따로 찾아보고, 또 블로그에 에피소드별로 뭐 정묘호란이면 정묘호란, 의병이면 의병 이렇게 주제를 좁혀서 막 이해 잘 가게 썰 같은 거 풀어주시면서 재미있게 설명해 놓은 블로그가 진짜 많더라고요. 이런 글 읽어보면서 자세하게 알게 되고 그게 역사 영화 볼 때 연결되고 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네 번째로는 취미인데 취미 생활에 빠져보는 게 자존감을 올려주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중학생 때는 합창부에서 소프라노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평소에 불러보고 싶었던 노래 불러보고 오는 게 그렇게 재밌고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술판에 춤추면서 놀라 그러면 또 못 놀아요. 무조건 혼자 가야 돼. MBTI I라 무조건 혼자 가야 된다고요. 아무튼 그날도 회사에서 좀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막 부르고 있었는데 밖에서 그림자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애들 3명이 서성거리더라고요. 그중 하나랑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걔가 이렇게 엄지를 척 해주고 가는 거예요. 아씨, 나 오늘 좀 잘 불렀나? 그때 또 자존감 한 칸 올라갔잖아요. 더 전에는 벨라 앤 루카스라고 두 분이서 피아노 치시는 채널이 있는데 그분들 영상을 우연히 보는데 다시 피아노 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피아노를 초등학생 때까지만 치고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 뭔가 한 곡만이라도 끝까지 칠 줄 알면 멋있겠다. 왜냐면 난 다 까먹었으니까. 그래서 들으면 할 수 있는 유명한 곡을 하나 골라서 야금야금 연습을 했어요. 여러 번 쳐보니까 손에 익어서 안 보고도 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선유도 공원을 놀러 가게 됐는데 여러분, 거기에 피아노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찔끔찔끔 쳐보다가 그냥 가고 이러는데 기회는 이때죠. 연습해놓은 거 이때 쳐야죠. 몇몇 분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들어주셨는데 그때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자존감 한 칸 더 올라갔습니다. 자존감이 막 넌 소중한 사람이야, 넌 최고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보다 평소에 나를 위한 행동 하나하나가 쌓이면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순간이 이렇게 한 번씩 와요. 이거 유튜브도 여러분들이 자존감 올려주고 계시는데 전 평소에 여행 갔다 오면 영상으로 남기는 게 취미였거든요. 편집이 힘들긴 해도 완성해놓고 나면 나중에 볼 때도 사진보다 더 생생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어져서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는데 아니 여러분이 칭찬을 해주시네. 제가 현생에서는 목소리 좋다, 딕션 좋다 라는 칭찬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주는 칭찬 한 90%가 저 말이더라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서현진님 나오는 드라마 사랑의 온도에서 서현진님 대사 중에 자존감 떨어져서 그래요 요즘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대사 공감되지 않아요? 나이 들수록 진짜 칭찬 들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취미로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들 칭찬 들으니까 자존감 몇 칸 더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멘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다가 여러분들 상담 메일에 답장도 해드리고 영상이나 댓글로도 알려드리고 하면서 멘토 역할이 좀 해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책 읽는 거. 저도 이놈의 핸드폰 때문에 책 읽는 게 진짜 힘든데 아는 분 중에 매력적이다 하는 외모는 아니지만 책을 많이 읽어서 대화해보면 좀 달라 보인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대화의 주제를 이끌 수 있게 되고 설명을 막 재미있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할 때만큼은 그 사람한테 빠지게 되면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자존감 중에 하나인 것 같았어요. 내 매력을 가장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 많이 읽는 거. 다음은 자잘한 자기 관리인데 이게 진짜 티 안 나는 것 같고 자기 만족인 것 같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게 칭찬으로 연결되고 칭찬받으면 또 내 자신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자존감 올라가고 그러는 거죠. 외국에 있다가 한국 갓 들어왔을 때 크게 느꼈던 거지만 우리나라 외모지상주의 정말 심한 편이고 외모 때문에 자존감 떨어지는 일 많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요즘은 뿌띠 시술도 좋은 거 많잖아요. 막 대단한 시술, 성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얼굴 선 정리하는 거, 피부결이나 잡티 제거하는 거 이런 5분에서 10분 안으로 끝나는 간단한 것들도 많고 뭐 나한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화장법 이런 거 알려주는 컨설팅도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예쁜 사람들은 그냥 예쁜 게 아니더라고요.
옷 입는 것도 패션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난 원래 관심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후줄근하게 다니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경 써서 입는 거. 내가 진짜 옷에 관심이 없다, 쇼핑하는 거 싫다, 귀찮다 하시는 분은 아무 옷이나 싼 거를 사지 말고 차라리 비싸고 좋은 거를 하나 사세요. 셔츠 하면 토템, 티 하면 제임스 펄스 이런 것처럼 그 카테고리에서 뭔가 다르다고 소문난 그런 브랜드에서 제일 평범하고 디테일 없는 그런 클래식한 아이템을 하나 고르면 유행도 안 타고 늘 같은 옷을 입는다고 해도 추레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승무원 준비하면서 미소 교정기까지 끼면서 웃는 거 연습하고 막 그랬다 했잖아요. 그 전에는 사진 찍을 때 활짝 웃는 게 진짜 어색하고 어떻게 입꼬리랑 이 광대를 올려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연습으로 이 보이고 웃는 게 자연스러워지면서 이것도 좋은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언제 한번 회사에서 프로필 사진을 찍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사진 찍을 때 활짝 자연스럽게 웃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별로 없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미소만 짓지 환하게 웃는 사람이 잘 없는데 아무튼 저희가 단체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거기 여자분들 중에서 딱 저만 이 보이고 활짝 웃으면서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근데 다른 동료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되게 잘 웃는다. 역시 승무원 출신이라 그런지 잘한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거기서 또 과거에 얼굴 부들부들 떨면서 웃는 연습했던 내 모습이 스쳐 지나가면서 연습하길 잘했네. 뿌듯했잖아요. 마지막으로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을 가지는 것도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저를 몇 번 지켜보더니 유원 씨는 열등감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 같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잘해주고 호의적일 것 같고 뭐 돈 욕심도 없어 보이고 인생에 아쉬울 게 없을 것 같다는 거야. 제가 이 소리를 듣고 와, 나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고? 진짜 놀랐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막 이런저런 상황이 안 좋아서 한창 무기력함을 느낄 때라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도 잘한다, 멋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막 스우파 보고 나는 왜 저렇게 춤을 못 추지? 문제적 남자 보면서 나는 왜 저 문제를 저렇게 접근하지 못하지? 너무 멍청하다. 이렇게 자괴감 가득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남들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는 부러운 사람이겠거니. 난 졸라 멋있는 사람이야. 근자감 가지고 사는 것도 뭐 정신 승리면 어때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 자존감만 올라갈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아요. 여러분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게 비교잖아요. 열등감 느낄 수 있고 박탈감 느낄 수 있고 비교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나를 위해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는 거. 날씬한 애들 부럽다. 난 운동까진 그렇고 그냥 집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부터 해보는 거. 한 줄이라도 영어로 일기 써보는 거. 책 5장이라도 읽고 자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게 쌓여서 발전하고 자신감이 되고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랑 자존감은 다른 거라고 하는데 자신감이 모여서 자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